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꼼꼼하고 완벽해지려는 성격은 아닙니까? 남들에게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긴장도가 너무 높지는 않습니까? 사실 현대사회는 워낙 대인관계도 많고 일도 탈도 많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나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실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습니다. 시험 문제를 하나 틀려도 혼나지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우등생이고 모범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하게 검열을 합니다. 너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너는 절대 남들 앞에서 너의 모자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강해지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점점 자아를 경직시키고 자신을 억압하게 됩니다. 또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적인 태도 속에서 삶의 불안 지수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원인 모를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L씨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도중에 갑자기 온몸에서 피부 알러지가 확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과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심장과 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알러지 검사에도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쯤 뒤에 버스 안에서 또 똑같은 현상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검사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을 그러고 나니 L씨는 이런 증상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딜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 한쪽이 먹먹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꾸 찌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L씨는 결국 학교에 휴직계를 낼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숨도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고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피부 반응이 격렬하게 올라오는데 아무런 원인도 못 찾았습니다. 진찰 결과 L씨의 병은 불안장애였습니다. 무의식에서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게 신경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급격히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증상이 선택적으로 환자마다 약간씩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진짜 원인은 현상이 나타나는 피부라든지 심장, 폐 등 신체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리 최첨단 진단기기로도 원인을 찾아내질 못했던 것이죠. 상담 결과 L씨의 원인은 완벽주의적 태도 때문에 비롯된 높은 긴장도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L씨는 늘 학교에서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할 것 같고 사소한 보고서 하나 쓰는데도 몇 번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확인하고 난 뒤에도 친한 동료 교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야 교감 선생님께 제출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맞춤법이나 사소한 양식이 틀린 부분을 지적해서 새로 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지적들입니다. 그런데도 L씨는 교감 선생님이 겉으로는 말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경력이 도대체 몇 년 차 교사인데 이딴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나라며 나를 비난할 것만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바로 완벽주의적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너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미리 혼자 착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 동료나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L씨를 어떤 교사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매우 꼼꼼하고 사려 깊고 일 잘하는 교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L씨 스스로는 정반대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떨까요? 늘 긴장과 초조, 불안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L씨 무의식에서는 제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겠죠. 이것이 때로는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병들로 이어지죠. L씨가 학교 식당과 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호흡이 곤란해졌던 양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체적 증상을 통해 결국 자신이 위험하다 여겨지는 그런 현실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보호장치인 셈이죠. 비유컨대 높은 절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피부에 소름이 쫙 돋고 머리털이 쭉 뼛서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발은 후들후들하죠.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평범하게 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L씨 내면에서는 순간순간이 마치 높은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사상의학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추론을 하고 역지사지해보는 치료기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L씨가 보고서를 교감 선생님께 가져갔을 때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를 추론해보는 것이죠. L씨는 막연히 이런 상황을 두려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실제로는 어떤 크기인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따져보게 하는 겁니다. 보고서 틀려서 지금까지 큰일이 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답니다. 보통은 교감 선생님이 사소한 건 본인이 알아서 수정해버리고 끝이랍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 개가 틀렸거나 하면 새로 수정해 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그 다음은요. 다시 수정해서 갖다 주면 된답니다. 끝.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L씨는 막연히 그냥 두려운 거죠. 그냥 불려간다는 상황 자체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경력이 오래된 교사인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교감 선생님이 나를 형편없이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는 역지사지를 해봐야 됩니다. 옆에 동료 교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맞춤법이 몇 개 틀려서 교감 선생님에게 불려갔다고 옵니다. 이때 나는 그 동료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 교사는 형편없는 교사일까요? L씨도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럴 때 그 동료 교사는 혹시 어떻게 반응하든가? 나처럼 전전긍긍하든가? L씨는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오라가라 해. 교감 선생님이 알아서 좀 고치고 말지. 되게 깐깐하게 구네. 대충 좀 넘어가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봐야 한번 불려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완벽주의적 태도를 가지니까 이런 상황조차도 불안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로 상대방 시선에서 보니까 전혀 전전긍긍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달랐음을 자꾸 인식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즉 나만 내 자신에 대해서 유독 가혹하고 비판적이며 부정적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인지해 나가는 거죠. L 교사처럼 내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불안에 사로잡히면 자연스레 내 주변 사람들도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동료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또 자식에게도 자기 기준을 적용시키려 하게 됩니다. L 교사는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사들이 수업 중에 휴대폰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휴대폰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교사들 중에 일부는 아이들이 필기하는 시간에 휴대폰을 혼자 꺼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사들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L 교사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 기준일까요? 바로 L씨 자신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완벽한 슈바이처가 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교사가 페스탈로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대부분은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씨는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불안 기준 속에서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완벽해져야 된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하고 살까요?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 한 번 안 버리고 살까요? 엘 교사는 또 수업 시간에 조금 삐딱하게 자세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앉아있는 아이들만 봐도 속에서 열불이 난다고 합니다. 엘씨는 확 휘어잡아서 때려잡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잘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화가 나면 이상하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곤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누구 기준일까요? 교사는 응당 그러해야 할까요? 물론 한 번쯤 좋게 지적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건 그냥 둬야 합니다. 세상 모든 걸 내가 어떻게 다 바로잡아 줍니까? 세상에는 묵묵히 헌신하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도 있는 반면 내시경 한다고 수면 마취 시켜놓고 환자를 성폭행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어쩔 겁니까? 나만 못한 의사라고 내가 가서 다 때려잡고 비난해야 할까요? 그건 경찰이나 검찰의 일이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직접 피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화가 자꾸 나는 것뿐이죠. 이처럼 내 기준을 너무 완벽하게 높이 잡아놓으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에 다 시비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건 나만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은 성장 과정에서 엄격한 부모나 불안한 환경에서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한 방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물론 이 같은 방식이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의 위치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서는 이 같은 완벽주의적 태도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매사에 완벽하려고 하고 또한 주변도 내 완벽주의적 기준에 들어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하나가 다 피곤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런 불편함이 예견이 되니까 어디에 있건 불안해지게 됩니다. 상대가, 주변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여겨지지만 자세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면은 결국 내 완벽주의 시선 때문에 세상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굳이 완벽해져야 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으면 굳이 내 주변 사람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때로는 바람처럼 그 어떤 그물코에도 걸려들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그만인 겁니다. 굳이 왜 당신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냐라고 시비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로 나 또한 덜 불안하고 덜 화나게 되면 결국 내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